네, 환자도 공부를 해야 좋은 치료를 받습니다. 전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서 수술 받고 오셨는데 뭐 무슨 수술했는지 몰라 그냥 하라고 해서 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몸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 의사의 설명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내가 원하는 치료인지를 판단을 잘 할수록 환자분의 치료 결과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입니다. 정중신경이 손을 많이 쓰면은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눌리게 되고 손끝, 손바닥이 저린 게 손목터널 증후군이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은 이런 엄지손가락의 도톰한 부분에 볼이 꺼지는 현상도, 근위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해서 풀어주는 게 치료인데요. 요즘은 내시경 수술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절개를 했던 수술이고, 이제 내시경을 했던 잘 안 보이는 이 부분이 수술 상처인데, 경과들이 괜찮긴 합니다. 실은, 넘겨가야 돼요. 저도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옛날 휴대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휴대폰 사가지고 처음엔 좋다라고 해서 1, 2년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 어느 날부터 손이 막 저리고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막 괴로운 상황이 돼서 이제 스마트폰을 굉장히, 지금 쓰는 스마트폰 제일 작은 걸로 바꾸고, 성능도 좋지 않은 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게 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요즘 이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고 병원 오시는 분들 많은데, 또 이 지금 여기 있는 운동법은 제가 작년인가 유럽에 학회 갔다가 누가 발표하는 걸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해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손을 갖다가 이렇게 끝을 모아주고 숙여줍니다. 최대한 이렇게 숙이게끔 해주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게끔 하면은 정중신경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제일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혼자서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면은 손목터널 증후군도 스마트폰 들 쓰시고요. 손도 들 쓰시고 하다 보면 꼭 수술 안 하시고도 좋아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시대에서도 이제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자꾸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좋은 환자를 만나는 게 복인 거고요. 다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의 덕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팔꿈치는 상완골, 요골, 척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병이 이제 외상과염, 내상과염. 테니스 칠 때 백핸드로 친다고 해서 바깥쪽에 통증이 있으면은 테니스 엘보우, 골프 칠 때 안쪽에 통증이 있으면 골퍼스 엘보우라고 이름이 붙고요. 이제 외상과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만성병이고 잘 안 낫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려면은 이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해서 아프면은 아직 여기에 염증이 있는 거가 되고 다음 단계 운동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한테 제발 이 운동 좀 생각날 때마다 자주 해서 오세요라고 하지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 가르쳐 드려도 바쁘고 생활이 그러시다 보니까 운동 안 해서 오는데, 이거에서 이제 한 1, 2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통증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상이 재발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고요. 공을 잡고 근력 강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내상과염, 외상과염은 왜 생기냐면은 손을 많이 쓰면은 힘줄이 이 뼈에 붙는데 뼈를 자꾸 잡아당기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용한 게 이게 팔꿈치 밴드입니다. 근데 보시는 게 힘이 전달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보다 2cm, 3cm 아래 부분에다가 근육을 잡아주어 근육의 힘이
외상가로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밴드의 역할입니다. 내상과염은 안쪽 통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부리는 힘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정반대 방향으로 아래를 향하게 하는 게 내상과염 스트레칭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의 근력 운동은 안쪽으로 올려주는 근력 운동을 시킵니다. 정형외과는 관절뼈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우리 몸이 기계와 같다. 나이가 들면은 낡고 안 있으면 또 망가지고 이런 게 관절입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이를 이제 보수 공사를 해줄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새 걸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새 차를 사거나 그러면 아껴 쓰듯이 내 몸은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껴 쓰는 게, 그리고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어깨는 상완골과 견갑골로 이루어져 있는 볼앤 소켓 조인트여서 어깨가 움직임이 360도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는 관절인데, 여러분들 아마 또 오시느라 또 힘드셨을 때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잡고 내 몸 쪽으로 당겨주는 운동.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좀 더 시원하고, 반대쪽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팔을 잡아주고요. 팔꿈치를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몸을 늘려주는, 또 잡고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우리 뽀빠이의 상징인 이 알통이 이제 이두박근이라는 건데, 이두박근의 힘줄이 가는 거를 갖다 건이라고 하고요. 건의 뼈에서 이제 마찰이 있게 되면 염증이 있게 되는데, 이를 진단을 하는 방법은 팔을 몸에다가 붙이고 팔을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움직여지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게 이두박근입니다. 여기 눌러서 통증이 있으면은 내 어깨는 이두박근이 있구나. 주로 어깨 앞쪽에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오십견은 나이가 50이 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다 안 나오면 무조건 오십견입니다. 정상 관절낭은 이렇게 넓은 반면에 유착성 관절낭염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깨의 운동 범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 들기. 위로 들어서 잠깐만요. 팔을 위로 들어서 자연스럽게 귀에 닿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쪽하고 비교해서 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오십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운동 범위는 바깥으로 돌리기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앞으로 향한 다음에 옆으로 돌릴 때 얘가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외회전 각도인데요. 팔꿈치를 몸에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돌려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어깨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이만큼이 안 되는구나 를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더 세심하게 재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열중샷을 했을 때 이 뒤로 돌리기가 되는데,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보통은 엄지손가락이 등 견갑골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정상인데요. 오십견이 심하신 분들은 엉치까지 밖에 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십견을 처음에 우리가 풀려고 하면 결국은 운동을 해서 푸는 수밖에 없는데, 진자 운동이라고 해서 팔을 처음에는 작게 돌리다가 원을 점차 크게 돌리는 운동이 기본 스트레칭이 되고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원에 많잖아요, 이 기계. 근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손으로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손잡이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오른손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늘려주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도르래를 문고리에다가 설치해 놓고 위로 들기 이제 안 올라갈 때 찢는 운동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시켜놓고 나면 별로 호전 안 되는 분들은 아파서 안 아픈 각도까지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프게 찢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찢어야지 다음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날 또 자꾸 해서 한두 달 내에 끝낼 수가 있지, 안 아프게 운동해서는 병의 호전이 없고, 이 통증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은 온찜질이나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가면서라도 운동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벽 타고 오르기인데요. 벽에 이제 손가락으로 마찰을 가해주면서 이제 이쪽 팔을 자꾸 위로 이렇게 찢는 역할을 하는데, 집에 뭐 배우자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같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뭐 혹여나 이제 이거 할 때 되게 아프거든요. 그럼 부부싸움을 하고 좀 밉다라고 할 때 가서 도와주시면은 굉장히 아파하는 걸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습니다. 미루찍기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팔을 넣고 찢는데, 혹시 뭐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서 꾹 눌러주십시오. 바깥으로 돌리기입니다. 아까 외회전 안 된다라고 할 때 막대기를 사용해서 지그시 밀어주면서 이것을 각도를 늘려주는 쪽으로 어깨를 마찬가지로 찢어주는 치료가 되고요. 벽에다 대고 어깨를 찢는 운동 또한 오십견의 좋은 치료법입니다. 안으로 뒤로 안 돌아간다, 열중선이 안 된다 할 때는 우리 때밀이 동작, 수건으로 잡고 올려도 되고, 아까 잠깐 나왔던 T자 모양의 막대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주는 치료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아프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충돌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뼈 사이에 근육이 찡기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뼈가 자라나면서 어깨 움직임이 있을 때 근육이 마모가 되는 이게 충돌증후군이고, 이 충돌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이 근육이 낑기게끔 제가 팔을 들어주고 더 심하게 충돌이 되는 자세로 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 어깨병이고, 이런 거가 있을 때는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 근육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고요. 회전근개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실을 통해서 꼬매주고 마모가 되게 하는 이 뼈들을 잘라내는 수술을 관절경으로 합니다. 관절경으로 구멍을 내고 실이 달린 나사못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실을 통과를 시켜서 봉합을 해주면은 아까 이렇게 찢어졌던 어깨 근육이 이제 오므려지는 회전근개 봉합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은 이제 팔을 못 듭니다, 환자가. 심한 경우 완전 파열에는. 근데 이제 특징이 90도 정도 들려주면은 그다음부터 혼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리라고 하면 쭉 내리다가 90도까지는 버티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이게 목 디스크로 인한 마비와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마비의 차이점입니다. 세라밴드라고 해서 이제 고무줄을 이제 밴드를 밟고 위로 들어줄 수도 있고, 바깥으로 또한 안으로 들어주는 운동을 10회씩 해주면서 어깨의 근육을 단련을 시켜주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그 밴드는 색깔이 다 달라서 강도가 다릅니다. 이제 한 운동이 쉬워지면은 밴드를 바꿔서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아령 운동이 있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팔꿈치가 앞으로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몸통하고 평행하게 올라가게끔 하고, 올라가서는 뭐 손바닥이 앞을 봐도 되고 서로 마주 봐도 되고, 이런 운동이 어깨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보면 이제 문고리에다가 밴드를 걸어 넣고 팔꿈치를 붙이고 지그시 내가 나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운동을 해주면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안으로 돌리기는 반대로 이제 팔꿈치를 붙이고 안으로 하게 되면은 어깨 주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네.